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정신과 진단서, 요양원 신청서, 후견인 서류에 부동산 매매까지. 내가 알지 못하였던 준비된 서류 그리고 이에 대한 완벽한 역습. 이를 통하여 이뤄진 법의 심판까지 과연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의 얘기가 이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잠실 아파트 15층.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공원을 걷는 게 새로운 루틴이 됐다. 월요일 나는 잠실 노인복지관에 등록했다. 상담실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회계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어요. 관장이 반겼다. 어머, 박미선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소문이요? 따님한테 당당히 맞서신 거요. 요즘 그런 일 많거든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거. 네,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세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그러려고 왔어요. 화요일 첫 상담이 시작됐다. 72살 김영숙 할머니가 들어왔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선생님, 저 어떡하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제 통장을 다 가져갔어요. 제 도장으로 돈을 다 빼갔어요. 후견인이세요? 아니요. 그냥 제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럼 절도예요. 횡령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며느리인데 신고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 김할머니가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들으세요.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범죄는 범죄예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김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잡혔다. 1억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였다. 김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당신 권리예요. 당연히 찾으셔야죠. 수요일, 이번엔 80살 이철수 할아버지가 왔다. 선생님,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해요. 저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집이 할아버지 명의세요? 아, 네. 그럼 동의 안 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 못 팔아요. 하지만 아들이 할아버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 권리 지키는 게 불효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 재산 빼앗으려는 자식이 불효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세요. 혼자 결정하실 수 있어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그날 아들에게 단호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일주일 후 다시 왔을 때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선생님, 아들이 이해했대요. 제가 살아계실 때까지 집에서 사시래요.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목요일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어르신 재산권 지키기 주제였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다. 나는 단상에 섰다.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분간 내 경험을 담담히 말했다. 딸의 배신, 10일간의 대응, 법정 승리까지. 어르신들이 숨죽여 들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권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법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해요. 권리를 주장해야 해요. 선생님,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런데 가족한테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하세요? 마음 안 아프세요? 물론 아프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40년을 키운 딸인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배신이에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배신이 더 아파요. 강연이 끝난 후 수십 명이 개별 상담을 요청했다. 금요일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3개월 만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정말 만나야 할까? 용서할 수 있을까? 민지에게 전화했다. 선배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나는 게 맞을까? 그건 선배님이 결정하셔야죠. 하지만 제 생각엔 뭔데?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예요. 만나서 얘기는 들어보시되 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알았어. 나는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잠실대교 아래. 토요일 나는 준비했다. 딸을 만날 준비. 용서는 아직이지만 대화는 필요했다. 거울을 봤다. 76살.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3개월 전보다 오히려 더 생기가 돌았다. 목적이 생기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일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 잠실대교 아래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10분 후 지은이 나타났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옷차림도 평소답지 않게 지저분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엄마,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앉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만 들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랬니? 돈이 우리 너무 절박했어. 얼마나 절박했는데? 태준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이 8억이었어. 매달 이자만 500만 원이었어. 그래서 엄마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엄마, 지은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우리 생각엔 엄마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는 것도 위험하고 요양원 가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았어. 그리고 집은 어차피 나중에 내 거니까. 나중에? 내가 끊어 말했다. 내가 죽은 후에라는 말이지? 지은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은아, 너 알아. 내가 가장 큰 실수가 뭔지? 뭔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엄마, 우리 어려워. 도와줘. 이렇게 말이야. 지은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한테 말하면 실망하실까봐. 사위가 사업 망한 거 알면 뭐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엄마를 속이고 훔치려고 한 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미쳤었어.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 나는 한강을 바라봤다. 지은아, 나는 내 엄마야. 내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첫째, 8억 빚 중에 5억은 내가 갚아줄게. 엄마, 하지만 나머지 3억은 너희가 갚아. 내가 벌어서. 태준이도 일 구해서. 알았어. 엄마, 둘째, 앞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요양원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내가 선택할 거야. 알았어. 셋째, 태준이랑 이혼해. 지은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 사람 계획의 주모자잖아. 내가 혼자 생각해낸 거 아니잖아. 태준이가 다 꾸민 거지. 하지만 엄마, 현우도 있고. 현우는 내가 키울게. 내가 안정될 때까지. 엄마, 이혼은 선택해. 태준이냐, 나냐. 지은이 한참을 울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알았어, 엄마. 이혼할게. 확실해?
응. 사실 나도 태준이한테 실망했어. 법정에서도 날 지키지 않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했어. 그래. 그게 그 사람 본성이야. 엄마, 5억 정말 주는 거야? 대신 공증받을 거야.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야. 무이자로 10년 상환. 계약서 쓸 거야. 알았어. 엄마, 지은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미안해. 평생 속죄하며 살게. 속죄는 필요 없어. 그냥 제대로 살아. 현우 잘 키우고. 한참 후 지은이 물었다. 엄마, 나 다시 엄마 딸 될 수 있을까? 시간이 필요해.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 얼마나 걸릴까? 모르겠어.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알았어. 엄마,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지은이 일어났다.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할게. 응. 가봐. 지은이 떠나는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새 출발일지도 몰랐다. 나도 지은이도. 3주 후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 선배님 이야기가 뉴스에 났어요. 76 할머니의 당당한 재산 지키기라고. 뭐? 나는 급히 뉴스를 검색했다. 정말 기사가 나와 있었다. 내 사진은 없었지만 내용이 자세했다. 복지관에서 누가 제보한 것 같았다. 댓글이 수천 개였다. 진짜 멋지시다. 우리 엄마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요즘 이런 자식들 정말 많은. 박미선 할머니 존경합니다. 강연 들으러 가고 싶어요.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미선 선생님이시죠?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인데요. 한 달 후 나는 방송에 출연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목소리도 변조했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생생하게 전했다. 70대 어르신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하신 건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앵커가 감탄했다. 30년 회계사 경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증거와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죠. 다른 어르신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멈추고,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멈추세요. 모든 걸 확인하세요. 그리고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움직이세요. 방송 후 복지관 전화가 불통이 됐다. 상담 신청이 폭주했다. 2개월 후 나는 어르신 재산권 지키기 책을 출간했다. 민지가 법률 감수를 해줬다. 초판 1만 부가 일주일 만에 매진됐다. 서점 사인회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60대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 제 엄마도 요양원 가시기 싫다는데 오빠가 강요해요. 어떻게 하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본인 의사가 최우선이에요.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도 부모님 재산 때문에 고민했었어요. 책 읽고 반성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잘 모시세요. 6개월 후 현우가 찾아왔다. 고3이 된 손자. 키가 훨씬 컸다. 할머니, 대학 면접에서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정말? 네.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사는 법이요. 제 롤모델이 할머니라고 했어요. 합격했니? 서울대 법대 붙었어요. 나는 현우를 꼭 안았다. 잘했다. 우리 현우. 할머니, 나중에 변호사 되면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좋은 변호사 되렴. 1년 후 지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새 남자친구였다. 40대 중반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지은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어머니께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지은이 제대로 사는 거 보니 이제 좀 믿어주려고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밥이나 먹자. 내가 예약해놨어.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같았다. 2년 후의 어느 날 나는 잠실 아파트 거실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78살. 복지관 상담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다. 벌써 500명이 넘는 어르신을 도왔다. 강연도 전국을 다니며 했다. 책은 3판까지 나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복지관에서였다. 선생님, 오늘 상담 예약 50명 넘었어요. 어떡하죠? 하하, 다 받아줘요. 내가 시간 낼게요. 선생님, 쉬셔야죠. 건강 챙기셔야죠. 괜찮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다. 문득 2년 전 그날이 생각났다. 새벽 3시, 악마의 속삭임을 들었던 그날.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딸의 계획대로 요양원에 갔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준호야,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남긴 말 기억해요. 멈추고, 확인하고,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벽에 걸린 준호의 사진을 봤다.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 잘 살고 있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아니, 혼자가 아니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내 편이 됐어.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지은이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현우 생일인데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래, 좋아. 엄마, 사랑해요. 나도. 78. 많은 나이였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인생은 내가 선택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당당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저녁 노을이 한강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나는 미소 지으며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복지관 상담. 오후 2시 강연. 저녁 7시 독서 모임. 바쁘지만 행복했다.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반짝였다. 박미선,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하자.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준호의 유품 상자에서 그 편지를 꺼냈다. 이제는 낡아서 거의 찢어질 것 같은 편지. 멈춰라. 확인하라. 그리고 움직여라. 이 세 문장이 내 인생을 바꿨다. 아니, 내 인생을 지켰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넣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막 밝아지고 있었다. 78.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나이였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오디오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